만약 심장마비가 닥쳤을 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나요? 부를 목소리도 없고 옆방에서 달려와 줄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과 똑딱이는 시계뿐입니다. 끔찍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수백만 명의 노인들에게 이것은 단지 만약의 일이 아닙니다. 실제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은요,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침묵 속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까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모든 노인이 알아야 할 7가지 생사지침, 즉 심장마비가 닥쳤을 때 아무도 없을 경우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확한 행동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간단하고 강력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정기검진 때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요, 거의 모든 사람이 잊어버리는 것이지만 어쩌면 당신의 심장이 도움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 뛰게 하는 유일한 이유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눈을 돌리지 마세요. 앞으로 몇 분 동안 듣게 될 내용이 당신이 살아남는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장 비명 전에 속삭임을 들어라. 가슴에 이상한 느낌, 답답하고 약간 무거운 느낌이 들었지만 별일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심장마비는 항상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항상 극적인 쓰러짐이나 당신을 바닥에 쓰러뜨리는 날카로운 통증과 함께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속삭임으로 시작됩니다. 조용한 신호, 당신의 몸이 보내는 경고, 그리고 당신이 알아차리기를 바라는 희망입니다. 몸은 종종 비명을 지르기 전에 속삭입니다. 가슴 중앙에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찌르는 듯한 통증이 아니라 마치 시멘트 포대가 갈비뼈 뒤에 천천히 내려앉는 것처럼 무언가가 천천히 짓누르는 느낌입니다. 목, 턱, 어깨 또는 팔 아래로 퍼질 수 있습니다.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이 앉아 있어도 계단을 오른 것처럼 숨이 차다고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은 식은땀을 흘리거나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갑자기 메스꺼움을 느낍니다. 때로는 그 느낌이 사라졌다가 몇 분 후에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위험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속쓰림이라고 혹은 불안감이라고 혹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손상이 시작되기 전에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면 어떨까요? 74세의 김영수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부엌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쇄골 아래에 이상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통증은 없었고 단지 불편함이었습니다. 그는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숨을 깊게 쉴 수 없었고 손바닥에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시하는 대신 그는 언젠가 들었던 말을 기억했습니다. 모든 심장마비가 통증과 함께 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는 행동했습니다. 그는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초기 몇 분간의 결정이 그의 생명을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언가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특히 압박감, 숨 가쁨 또는 비정상적인 피로감이라면 기다리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버티려고 하지 마세요. 신호를 인식하는 것이 살아남을 첫 번째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과민 반응이 아닙니다. 준비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내리는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이미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 기회이지만 빠르게 행동해야만 합니다. 다음에 할 일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2장, 생명을 구하는 전화를 걸어라. 가슴 답답함, 숨 가쁨 또는 이상한 메스꺼움을 느낀다면 모든 것을 멈추고 119에 전화하세요. 딸에게도 이웃에게도 의사에게도 아닙니다. 119입니다. 지나갈지 기다려볼 시간이 없습니다. 미국 심장협회에 따르면
당신의 심장이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하는 매 순간마다 손상은 배가 됩니다. 이것은 단지 불편함이 아니라 당신의 심장 근육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요, 심장마비라고 확신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과민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시간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죽게 합니다. 그 망설임, 그것이 생명을 앗아갑니다. 78세의 이정희 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혼자 집에 있을 때 어깨에 이상한 통증을 느꼈고 이어서 메스꺼움과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전화하려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간호사가 언젠가 했던 말을 기억했습니다. 혼자 있고 심장마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되면 먼저 119에 전화하세요. 가족과는 나중에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그녀는 그렇게 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그녀의 증상은 악화되었고 혈압은 떨어졌으며 가슴은 빠르게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일찍 전화를 걸었기 때문에 구급대원들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안정시키고 병원으로 가는 내내 그녀의 심장을 모니터링했습니다. 그 하나의 결정이 그녀의 생명을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지금 당장 휴대폰에 손이 닿을 수 있나요? 의자 옆에 있나요? 침대 옆에 있나요? 그리고 만약 손이 떨리거나 목소리가 약하다면 긴급 통화 기능을 어떻게 작동시키는지 알고 있나요? 대부분의 최신 휴대폰은 잠겨 있을 때조차 몇 번의 탭만으로 100셀수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교환원은 당신의 말을 듣고 안내하며 당신조차 놓칠 수 있는 신호들을 포착할 것입니다. 그러니 기다리지 마세요. 직접 운전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집 앞을 벗어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라질 것이라고 가정하지 마세요.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잠시 멈춰보세요. 지금 당신의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 아나요? 오늘 밤 무슨 일이 생긴다면 손이 닿는 곳에 있나요?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아직 시청 중이라면 아래에 2단계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당신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요. 이제 도움이 오고 있지만 다음 60초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립니다. 3장 거대한 힘을 가진 작은 알약 119에 전화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자신에게 조금 더 시간을 벌어줄 때입니다. 한 가지를 찾으세요. 326일봉 아스피린 한 알입니다. 서랍, 침대 옆 탁자, 지갑 등 어디에 보관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씹으세요. 삼키지 말고 씹으세요. 천천히요. 손이 걸리더라도 말입니다. 왜냐고요? 아스피린을 씹으면 혈액이 더 빨리 묽어집니다. 심장을 막고 있을 수 있는 혈전의 성장을 늦추거나 심지어 멈추게 합니다. 미국 의학협회 저널에 따르면 삼키는 것보다 씹는 것이 약물을 혈류에 더 빨리 도달하게 하며 때로는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에 혈류를 회복시킬 만큼 빠르다고 합니다. 그 중요한 몇 분 동안 그것은 최소한의 심장 손상으로 살아남느냐 아니면 전혀 살아남지 못하느냐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72세 박철수 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가슴에서 목으로 기어오르는 이상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날카롭거나 강렬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는 부엌에 있는 아스피린을 기억해내고 한 알을 씹은 후 앉아서 도움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심장 전문의는 나중에 그 간단한 행동, 그 한 알의 약이 그의 심장 근육을 심각한 손상으로부터 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박철수 씨는 그 작은 알약이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코팅되거나 서방형 아스피린은 사용하지 마세요. 너무 느리게 적용합니다. 음식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위장 자극은 막힌 동맥보다 덜 위험합니다. 그리고 항상 아스피린을 가방, 부엌 서랍, 지갑,
또는 침대 옆 등 빨리 손이 닿는 곳에 보관하세요. 유통기한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비상시에 당신과 함께 있을 경우를 대비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것은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추측도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 응급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입증된 생명을 구하는 단계입니다. 삼키는 것보다 씹는 것이 더 빨리 작용한다는 것을 몰랐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사람과 공유하세요. 이 팁 하나만으로도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몸에 싸울 기회를 주었으니 다음 단계는 가장 어려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장 앉아서 가만히 그리고 살아남아라. 벨친구에 전화했습니다. 아스피린을 먹었습니다. 당신의 다음 단계는 너무 간단해서 중요하지 않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일을 하세요. 앉으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당신의 심장은 극심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박동이 힘겨운 싸움입니다. 일어서거나 서성거리거나 방 건너편으로 손을 뻗는 것과 같은 작은 움직임조차도 당신의 심장을 한계 이상으로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곳을 찾아 앉거나 누우세요. 똑바로 앉아 있다면 등을 지지하고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고 팔은 옆에 편안하게 두세요. 천천히 숨을 쉬세요. 가슴을 열고 앞으로 구부정하게 앉지 마세요. 어지러움을 느끼면 머리를 약간 올린 채 옆으로 누우세요. 가만히 있는 것은 당신의 심장에 안정될 기회를 줍니다. 호흡을 늦추고 산소를 보존하며 몸이 남은 마지막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81세의 최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혼자 집에 있을 때 가슴에 둔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본능은요, 부엌을 청소하고 조리대를 닦고 정신을 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일어섰지만 그때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의사가 언젠가 검진 때 했던 말을 기억했습니다. 심장 문제인 것 같으면 앉으세요. 다른 모든 것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녀는 좋아하는 안락 의자에 편안히 앉아 도움이 도착할 때까지 천천히 꾸준히 숨을 쉬었습니다. 나중에 의사들은 가만히 있었던 것이 그녀의 증상이 완전한 심정지로 발전하는 것을 막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압박감, 어지러움, 숨 기쁨을 느낀다면 하던 일을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청소하지 마세요. 버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멈추고 앉고 숨을 쉬세요. 당신의 심장이 지금 해야 할 유일한 일, 즉 계속 뛰는 것을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이것이 제가 2장에서 당신이 가져가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그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살아남을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고통을 참거나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아서 무시한 적이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도움이 오고 있지만 현관문이 잠겨 있다면 그들이 제 시간에 당신에게 도착할 수 있을까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5장 문을 열어라. 펠퀴구에 전화했습니다. 아스피린을 먹었습니다. 앉아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이 실제로 당신에게 닿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세부 사항입니다. 바로 현관문입니다. 그리고 비상시에 잠긴 문은 단지 불편함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단 30초의 지연도 삶과 죽음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문을 부수도록 훈련받았지만 그것은 시간이 걸리고 혼란을 야기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문 근처에서 쓰러졌다면 당신을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열 수 있었던 자물쇠 때문에 귀중한 몇 초를 잃을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있을까요? 76세의 윤상호 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조용한 아파트에 혼자 삽니다. 가슴 통증이 왔을 때 그는 119에 전화하고 아스피린을 씹고 앉는 등 모든 것을 제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바로 문을 열어둔 것입니다. 그 간단한 행동 덕분에 구급대원들은 지체 없이 바로 들어와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윤상호 씨는 구급대원들이 그 덕분에 시간과 노력을 절약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저를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증상을 느끼고 아직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정신이 있다면 문을 열어두세요. 그렇지 않다면 바로 그때 준비가 차이를 만듭니다.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응급구조원이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 잠금 장치를 설치하세요. 예비 열쇠 같은 열쇠 보관함을 사용하고 가까운 사람이 비밀번호를 알도록 하세요. 그리고 집 주소가 특히 밤에 잘 보이는지 확인하세요. 이것은 과민 반응이 아닙니다. 이것은 준비입니다. 이것은 단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구하려는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비상시를 위한 스마트 잠금 장치나 예비 열쇠 시스템이 있나요? 없다면 오늘이 바로 설치할 날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아끼는 사람이 혼자 산다면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너무 늦기 전에 미리 생각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당신이 의식을 잃는다면 그들이 여전히 당신을 구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휴대폰이 준비되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6장 휴대폰이 당신을 대신해 말하게 하라. 심장마비의 한가운데서 당신의 몸이 살아남기 위해 싸우고 있을 때 당신의 목소리는 도움을 요청할 만큼 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다음 생명 구조 도구는 화려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휴대폰입니다. 119에 전화한 후 스피커폰으로 전화하세요. 그 하나의 행동은 당신의 손을 자유롭게 하여 호흡에 집중하게 하고 부담을 줄이며 교환원이 당신의 호흡, 목소리 톤, 심지어 움직임까지 듣게 합니다. 특히 당신이 명확하게 말할 수 없을 때 말입니다. 하지만 더 있습니다. 당신이 의식을 잃더라도 당신의 휴대폰은 중요한 의료 정보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스마트폰에는 내장된 의료 정보 기능이 있습니다. 아이폰에서는 잠금 화면에서 접근할 수 있으며 안드로이드 기기에도 유사한 옵션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 설정해 두세요. 5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79세의 김미숙 할머니에게 물어보세요. 그녀는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불과 몇 분 전에 거실에서 혼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의료 정보를 설정해 두었기 때문에 구급대원들은 즉시 그녀가 당뇨병 환자이고 페니실린에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약물을 피하고 김미숙 할머니가 의식이 없는 동안 그녀의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당신의 의료 정보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당신의 이름, 생년월일, 당뇨병이나 심장병과 같은 만성질환, 복용 중인 약물 목록, 약물 알레르기, 그리고 1분달 2명의 비상 연락처입니다. 이것은 단지 기술에 능숙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때 당신의 휴대폰이 당신을 대신해 말하게 하세요. 빠른 체크리스트입니다. 당신의 약, 알레르기, 그리고 비상 연락처를 휴대폰에 추가하세요. 이미 했다면 아래에 완료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하나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연습할 수 있는 것이고 어쩌면 당신의 심장이 계속 뛰는 유일한 이유가 될지도 모릅니다. 7장 목숨이 달린 것처럼 숨을 쉬어라. 가슴이 조여옵니다. 손이 차가워집니다. 생각이 맥박보다 빠르게 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서 당신의 몸은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빨라지는 순간이며 당신의 임무는 그것을 늦추는 것입니다. 심장마비의 혼란 속에서도 당신에게는 여전히 마지막 강력한 도구가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당신의 호흡입니다. 장비도 약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공기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기로 선택하느냐입니다. 호흡이 막힌 동맥을 고치지는 못하지만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아드레날린을 줄이며
몸이 완전한 쇼크 상태로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지면 심장이 빨리 뜁니다. 천천히 숨을 쉬면 심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사들은 간단한 기술을 추천합니다.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부드럽게 참고 입으로 6초 동안 내쉬세요. 반복하세요. 오직 리듬에만 집중하세요. 들이마시고 둘, 셋, 넷, 참고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각각의 호흡이 다치됩니다. 그것은 당신을 안정시키고 산소 흐름을 유지하며 모든 것이 통제 불능으로 느껴질 때 당신에게 통제감을 되찾아 줍니다. 83세의 정동진 할아버지는 혼자 있을 때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도움을 요청했지만 두려움이 커지자 의사가 언젠가 가르쳐준 호흡 운동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만히 앉아 눈을 감고 숨을 쉬었습니다. 의료진이 도착했을 때 그의 심장은 불안정했지만 심정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그저 스스로에게 침착하게 살아있으라고 계속 말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호흡만으로는 생명을 구할 수 없지만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구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을 벌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괜찮다고 느끼더라도 연습하세요. 그 하나의 습관이 다른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당신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방금 인생 최악의 날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요, 두려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힘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종합해 봅시다. 마지막 장,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힘에서 잠시 시간을 가져봅시다. 이 영상을 들음으로써 당신은 강력한 일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불확실성을 행동으로 바꾸었습니다. 당신은 두려움에서 정보를 얻고 준비된 상태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장마비가 닥치고 혼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궁금해하는 대신 당신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봅시다. 신호를 인식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아스피린을 씹고 안고 문을 열고 휴대폰을 사용하고 숨을 고르고 그리고 살아남으세요. 이 각각의 단계는 그 자체로는 간단합니다. 하지만 함께하면 당신의 심장을 보호하고 시간을 벌어주며 당신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들의 일을 하도록 돕는 생명을 구하는 사슬을 형성합니다. 이것은 단지 살아남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준비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되었다는 것은 당신이 무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어떤 단계가 가장 놀라웠나요? 어떤 단계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르쳐 줄 건가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대답을 정말 듣고 싶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가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필요한 사람과 공유해주세요. 한 번의 조회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당신의 것이거나 당신이 아끼는 사람의 것일 수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준비된 상태로 지내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